네, 정부가 이렇게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지역 중에서도 동별 단위로 핀셋 지정된 점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과연 집값 잡기 효과가 있을까요? 김은진 부동산 114 리서치 팀장과 함께 향후 전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리스타 김은진입니다. 네, 물론 예상됐던 지역들이기도 하지만 이 강남 4구 또 마용성 이 지역에 27개 동이 뽑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예상대로 서울의 강남권과 여의도, 그리고 이른바 마용성이라 불리는 강북 한강변 지역이 첫 번째로 지정이 됐는데요. 네. 동 단위로 지정됐으나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가 속한 지역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서 강남 3구의 경우 구 전체가 지정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화면에 적용 지역들이 나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팀장님이 보시기에 의외로 포함된 지역이 있을 것 같고 또 의외로 포함이 되지 않은 지역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예상됐던 지역들은 거의 포함이 됐고, 예. 당초 대상 지역으로 거론됐지만 제외된 곳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지가 많은 서울 동작구, 서대문구, 그리고 경기권에서는 과천, 광명 등인데요. 이들 지역은 주로 이제 관리처분인가 전에 정비 사업 초기 사업장들이 많은 지역인데, 네. 이렇게 재건축 초기 단계의 단지들은 이미 이제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다라는 점을 좀 고려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서울의 수도권 지역은 지금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해서 집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집값 상승폭이 서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라는 점도 좀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분양가는 얼마나 낮아지는 겁니까? 뭐 이를테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통제보다 5에서 10% 정도 내려갈 거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올해 분양한 아파트들의 평균 분양가를 보면 3.3제곱미터당 거의 5천만 원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본격 적용이 되면 이것보다 한 10 내지 20% 정도 분양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기존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분양시장, 분양가에 대한 매력도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방금 팀장님께서 매력도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 네. 상한제 적용의 어떤 목적은 가파른 집값도 잡고 상승세도 막고 또 분양 시장도 안정시키기 위해서지만 말씀하신 그 매력도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많이 낮은 가격 때문에 이른바 로또 아파트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대책도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뭐 분양가 상한제 기대로 네. 유망 입지 내 이제 뭐 분양 물량에 대한 청약 수요 쏠림 현상이 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뭐 그 상대적으로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곳은 또 역으로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양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부분. 네, 미분양이 좀 늘어난다는 건 지방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도권 내에서도 인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간에 이제 차별화 양상이 조금 더 심화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분양가 인하되는 것과 더불어서 전매 제한 기간이 연장되고 의무 거주 기간이 강화되는 점들을 청약 수요자들이 좀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거래 실거주하는 그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불법이 발견되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거든요. 이를테면 뭐 편법 증여 이런 부분인데 불법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의무 거주 기간을 제대로 그 거주 기간 내에 네.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뭐 서류상으로 뭐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이제 뒤에서 거래를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지금 보면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도 일단은 고강도 대책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좀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집값이 일단 대책이 나오면 꺾이는가 싶던 집값이 이제 재차 반등하기를 반복하면서 네. 주택 수요자들이 느끼는 집값 하락에 대한 체감도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는 이제 수요 억제책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책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집값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부동산 시장 외적인 요인으로는 저금리와 유동성 장세가
집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외적인 좀 요인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 뭐 시작 단계이긴 한데 분양가 상한제가 만약에 효과가 제한적일 경우에 정부가 쓸 수 있는 또 다른 또 부동산 대책 카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로는 일단 채권 입찰제가 좀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채권 입찰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제 분양받은 청약자가 분양가와 별도로 추가로 이제 채권을 매입해서 그 분양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정부가 환수해 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이제 재건축 연한 강화라든가 보유세 강화 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이 모두 16번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번에 그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아무튼 낮추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또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그렇다 보니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일단 뭐 상한제에 따른 단기 영향은 재건축 시장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예. 관리 처분 이후 단계 사업지들 같은 경우에는 적용 유예 기간인 내년 4월 전에 일반 분양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고 반면에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가격 상승세도 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장기적인 시장 영향으로는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한 따른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을 당시에도 재건축 사업주들이 이제 사업 추진을 회피하면서 결국은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급 부족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부는 이번 지정을 1차라고 못 박은 만큼 또 부동산 어떤 종합적인 상황을 살펴가면서 2차도 추후할 수 있다고 밝혔거든요. 추후 또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